당장 시험 점수가 올리는 게 급한 수험생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측하면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영화 아무리 어려워도 결론 다 보고 보면 쉽잖아요. 이 과정까지 넘어가면 글이 너무 재밌어. 안녕하세요. 로맨지의 남성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올렸었는데 문해력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댓글로 하나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추가 후속으로 해서 영상 하나 찍게 됐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남성님 변호사님. 어제 책을 읽고, 책을 읽으신 분이네요. 책을 읽고 오늘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책에서 3개월 동안 연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걸까요? 의미화하면서 책 읽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문제집 풀기 이런 식으로 하신 걸까요? 성취하고 싶은 건 많은데 문해력이 안 좋으니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되고 자존감만 계속 낮아지고 그러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옛날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글도 못 읽고 글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이었는데 3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확 거의 국어시험이 폭발할 듯이 올랐거든요. 그게 결국 문해력이었는데 지나가는 화장실 문구, 화장실 소변기 위에 있는 교훈 모든 것을 상상하고 모든 것을 의미화해서 내재화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기보다 당장 시험 점수가 올리는 게 급한 수험생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은 수능 문제 한번 풀어드리면서 문해력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복과 해를 해라, 의미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글을 예측하고 글을 이해하고 추측하고 이런 것이 되게 핵심이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속발음하지 말라. 그리고 속발음을 하지 않기 위해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입을 봉쇄하는 추임새가 결국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갤럭시 탭이죠. 가져와서 한번 읽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능 16번에서 21번 무려 5문제짜리 시험 문제예요. 이거 제대로 못 읽으면 5문제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이 18세기 북학파들이란 걸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조선시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드라마처럼 넘어가야 됩니다. 18세기 청에 누군가 다녀왔어. 결국엔 누군가 청에 가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북학파라는 거예요. 이 앉아있던 분들이 1명, 2명, 3명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글 쓰는 거랑 이렇게 글 쓰는 거랑 이렇게 글 쓰는 건 당연히 다르죠. 3명이 등장한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된 거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측하면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영화 아무리 어려워도 결론 다 보고 보면 쉽잖아요. 18세기 북학파 아저씨들이 3명이 있는데 다 달라. 근데 중화관념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반영된 것이 책이 3개 나온다라고 서두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내용 뭐 나오겠어요? 그 아저씨들의 다른 책의 내용이 나왔지 않을까요? 이 뒤에 내용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추측이 돼요. 우리 이런 추측을 하면서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 이덕무 아저씨 2명 연행록에서 이런 차이가 확인된다. 방금 제 추측대로 2명이 나와서 이 연행록이 달라질 거다. 어떻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보지도 않아도 알아. 이 박제가 아저씨 거, 이덕무네, 이덕무 아저씨 거 이렇게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이 사람들의 유사점, 차이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게 제가 책에서 되게 중요한 예측하며 글 읽기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글만 따라가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추임새를 어떻게 하냐. 추임새, 속발음 봉쇄 목적 추임새와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글 읽는 거의 핵심이 추임새라고 하거든요. 제 글 읽기의 핵심은 추임새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추임새하면 읽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A부분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이 밑줄이 제 글 읽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임새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에 연결이 필요하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제와 이덕무 아저씨가 2명이 앉아있죠. 앉아있고 그에 대한 글이 당연히 나올 거고 첫 번째 박제가
아저씨께 나올 거다. 박재가 아저씨의 얘기가 나올 거고 이건 북학의 목적의식이 강했나 보네. 박재가 아저씨가 단순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조선 사람이잖아. 조선이 지난 가치의 기준이었다.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그렇지 당연히 투상될 것이겠다. 아 보존됐다는 것이고 이걸 따라서 가자는 뜻이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 이 아저씨는 특이한 걸 얘기하네. 절대성을 인정했다는 얘기네. 조선의 독자성이 아니고 중화를 되게 강조한 아저씨였네. 결국에는 그게 그의 북학론이었다는 거였구나. 그럼 뒤에 아저씨는 조선을 더 중시하겠다는 거고 이 아저씨는 중화를 강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근데 이 아저씨는 주류랑은 또 좀 다르네. 주류는 되게 중시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조금 소멸되지 않았냐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치 근데 이 아저씨는 그래도 좀 의리가 있어. 주류보다는 훨씬 더 진보여가지고 이익을 중시하고 당위를 했네. 하지만 이 아저씨도 한계는 있지. 뭐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겠다는 거네. 그럼 이덕무 아저씨는 뭐가 나올까? 이덕무 아저씨 딱 보자마자 다른 내용이 나와요. 객관적. 아까는 뭐였어? 추상적이었네. 다르네. 보니까 아저씨는 품물의 효용을 중시하고 있어요. 역시 내 예상대로 이 아저씨는 효용을 더 중시하고 이용우생 그치? 아까는 뭐였어? 조선의 가치, 중화 가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아저씨는 찬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훨씬 더 진보적이네. 결국에는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리고 처음 그렇게 싸우지 말자 하지만 중화 중심으로 여겼던 명이 이렇게 안주족처럼 외양이 변화된 거는 조금 그러네 라고 해서 인식이 타는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박재가와 이덕무가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 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재가 아저씨는 조금 더 주류보다는 진보지만 이덕무 아저씨는 그보다 더 진보인 거야. 이게 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 과정까지 넘어가면 글이 너무 재밌어. 이게 추임새다. 20번 보세요, 여러분. 비판적 읽기잖아. 어떻게? 가에서 제시된 우리 북학파.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덕무 아저씨인지 아니면 그 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일부인데 요걸 읽고 A의 나를 참고하여. 아까 뭐였어? 두 사람 중 하나겠죠. 두 사람 중 하나인데 A와 나를 우리가 이해해서 이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 비판적 읽기 뭐야? 잘 썼다. 이해된다. 랑 아니면 아니다. 그르다. 이걸 다 한 거를 비판적 읽기의 두 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 5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잘 풀어야 인류는 발전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기는 가의 대신에 북학의 일부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 산출되는 필요한 물과 막 교환을 해. 결국 물물 교환하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다 산인데 어떻게 물물 교환을 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물물 교환을 해?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힘들었거든요. 힘이 미치지 못했다.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좋게 본다는 거예요. 유생이 꺼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융복사 앞에서 골동품을 산다.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되게 안 좋게 본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양을 영경에 청나라에 실어보내고 은을 두고 약재와 비단을 사오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놓은 경우는 없어. 우리는 진짜 소중한 은을 주고 약재랑 바꿔오는데 우리는 은을 못 받아온다는 거야.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으면 반나절이면 사라져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다 묻으면 반년에 썩어버리고 없어진다. 이 얘기를 북학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썼다고 합니다. 1번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이 뭐야? 긍정적인 인식이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당연히 볼 수 있지. 이거 실용적인 관점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걸 추론하는 거야. 보기에 제시된 조신원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어. 이것도 맞죠. 왜냐면 그러니까 북학론에 따라야 된다. 북학론을 당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산물 유통이 잘 안 된다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런 게 맞구나, 틀리구나는 문제를 풀어야 알 수 있어요.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당연히 상충되지 않죠. 지금 얘네도 실제 이러고 산다니까.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여러분? 은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잖아. 나에 제시된, 나 뭐였어? 아까 유니 때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냥 한 번에 사진으로 이미지를 찍어놓으면 연결이 된다니까. 또 안 읽어봐도 안 되니까 또 읽어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 풀 때.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고 볼 수 있어. 땡. 여기서도 은은 소중했고 나에서도 은이 유입돼서 좋아졌다고 분명히 여러분 우리 이미지에 있잖아요. 따라서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게 아니고 똑같이 은의 효용적 측면을 좋게 봤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의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진을 보듯이 그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의미를 하고 쓰임새로 그 의미화를 끄집어 가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감독인 것처럼 이미지를 잡아놓는 그런 것이 결국 문해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 한번 풀어서 제가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맨즈의 남성윤 변호사였습니다.